거 봤거든요. 사흘을 4일로 알고 금일을 금요일로 알고 그런다는데 진짜는 아니죠? 이게 다 우스갯소리로 방송에 나오는 말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래요. 근데 애들한테까지 갈 것도 없고 어른들도 그렇지 않아요? 차주라고 말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되게 많을걸요? 나중에 한번 실험해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나자라고 하지 말고 우리 차주에 만날까? 뭐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언론에서 되게 유명하게 다뤄졌었던 그거 있잖아요. 가정통신문에 중식 제공이라고 이렇게 나가 있는데 학부모들이 항의 와서 우리 애는 짜장면 안 먹는다, 다른 걸로 대체식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실제 민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식이 점심 식사를 의미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한자어 익숙하지 않은 세대이기도 하고 많이 읽고 많이 뭐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점 그런 게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게 뭐 아이들한테라고 다르게 나타나지 않겠죠. 더 심하죠. 더 안 읽으니까. 아이들 그 관용구에 되게 약하거든요. 관용구는 사실 익히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의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약속된 의미로 쓰는 표현들이니까. 진짜 애들이 황당해하는 것도 뭐냐면 국수를 먹다. 국수를 먹다가 무슨 뜻이죠? 결혼하다란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런 표현들. 그거는 익히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건데 아이들이 우리 때처럼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국수를 먹는 걸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실제로 되게 많고,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매니저님한테 알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장안의 화제라는 표현 알잖아요. 장안의 화제. 장안의 화제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한테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엄청 유명한 이슈들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왜 장안의 화제라고 해요? 저희 뭐 교재 준비하면서 봤어요. 중국에 장안에서 소문이 이르면 맞아요. 네, 장안이 워낙에 큰 수도였으니까 거기서 화제가 될 정도의 이야기라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낙양의 집가를 올리다라는 표현 혹시 아시나요? 낙양의 집가를 올리라. 이거 보세요. 이게 애들이 국수 먹다를 모르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거라니까. 사실은 낙양의 집가를 올리다는 게 좀 더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낙양이 중국 발음으로 하면 러양이에요. 삼국지 같은 그런 고전에도 되게 많이 등장하는 도시인데 오래된 고도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낙양의 집가는 종이 가격이에요. 낙양의 집가가 막 올라. 왜 오르겠어요? 책이 너무 잘 팔려서 그 책을 찍어내느라고 종이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낙양의 집가를 올리다는 표현은 사실은 베스트셀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도처에 산재 있잖아요. 어른들한테도 저라고 뭐 다 알겠습니까만은. 근데 애들은 사실은 더 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휘력이 부족하고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문해력이 부족해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그건 다 사실은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고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 그런 생각이 문제는 들어요. 아니었던 거네요. 그쵸. 저도 독서를 취미로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독서를 취미로 하고 싶다. 저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독서는 취미가 될 수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스포츠를 안 좋아하거든요. 나한테 축구를 즐기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독서도 이미 좋아하는 사람들은 취미로 계속 평생 동안 읽을 것이고,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한테 아이스하키를 취미로 만들어준다, 축구를 취미로 만들어준다, 그거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저는 같은 맥락에서 독서를 취미로 만들어준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안 읽을 수 없잖아요.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얘기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사실. 근데 그럼 어떡하냐? 취미로 만들 수도 없으면 어떡하냐? 억지로 읽어야죠, 사실은.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독서를 꾸역꾸역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년에 맞는 레벨의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내가 이거를 읽는 그 활동 자체를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내 수준에 맞는 텍스트를 긴 줄글을 읽고 이해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는 꼭 필요한데, 그거는 사실은 공부하듯이 약간의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타고나기를 책을 너무 좋아하고 활자에 너무 이게 빠져든 애들이라 가지고 즐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그런 과정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한 2, 3주 동안 글자를 거의 안 보고 계속 영상만 본다든지 혹은 막 드라마 이렇게 시즌별로 쭉 다 볼 때 있잖아요. 에밀리 파리를 가다 이런 거 그런 거 릴리즈 되면 그거 하루 종일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한 2, 3주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저도 책을 보면 책이 눈에 안 들어와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경우 그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꾸준히 텍스트를 소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힘들어도 읽어야 된다. 취미로 만들 수는 없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읽어야 되는데 재미있을 순 없다.
아니, 재밌는 것도 있지. 취미로 만들 수는 없다. 취미로 모든 만들 순 텍스트가 없다. 재밌을 수는 없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베스트셀러 한 1, 2, 3년에 들 텐데 프로젝트 헬메리 같은 소설들은 그렇죠. 네. 700페이지 가까이 두꺼운 책이지만 너무 재밌어서 정말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뒤가 궁금해서 화장실을 못 가겠는 그런 책도 있지만, 총균세 이런 책들은 참고 읽어요. 물론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치만 그 책이 7, 800페이지가 다 재밌을 수 없잖아요. 거기는 약간 참고 꾸역꾸역 읽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약간은 근육이 쌓이는 것처럼 붙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헬스를 되게 오래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근육질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무게가 늘어요. 처음에는 15kg던 게 뭐 17.5가 되고 20이 되고 25가 되는 것처럼, 책도 꾸역꾸역 읽다 보면은 독서력이라는 게 생겨서 조금 더 긴 텍스트, 조금 더 어려운 텍스트를 덜 힘들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들은 분명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취미로 만들긴 어렵더라도 읽는 능력 자체를 키우는 것은 가능하다. 유튜브에서 5분 요약, 책 5분 요약이라던가 영화 같은 것들도 결말 포함 이렇게 해서 나오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보면 굳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비유를 한 가지 들어보자면, 그럼 밥 왜 먹어요? 그냥 영양제 꿀꺽 삼키면 우리가 모든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다면 굳이 장을 보고 요리를 해가지고 밥을 먹는 그 긴 시간을 들이는 게 굳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은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요약을 한 거를 듣게 되면 뭐 정보는 취득할 수 있겠죠. 이게 이런 스토리구나. 이 영화가 이렇게 기승전결이 이어지는구나. 그건 알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주인공들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기에 도달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사실은 엑기스는 다 빠지는 거죠. 거기서 재미가 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약본을 보는 거는 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막 빠르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요약본을 왜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요약본을 5권 읽어서 그거랑 책 한 권을 끝까지 다 보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한 권을 끝까지 다 보는 게 당연히 의미가 있는 활동인 것이고, 이거는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사실 마찬가지일 것이고, 정보를 취득하는 건 더 이상의 이제 의미가 없는 시대가 왔잖아요. 재민이한테 물어보면 정말 5초 만에 모든 걸 다 알려주는데, 내가 그 책의 줄거리가 뭔지를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고민과 갈등과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 거기서 내가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거기서 얻게 되는 뭐 삶의 통찰이든 지혜든, 사실은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지, 정보를 취득하는 거는 더 이상은 완전히 의미 없는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요즘 젊은 사람들 영화 안 본다면서요. 영화나 혹은 그런 막 16부작, 12부작 이런 드라마 잘 안 본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긴 호흡의 것들을 소비하기가 싫은 거잖아요. 완전 압축되어 있는 요약본만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크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요약본을 여러 권 보는 것보다는 진짜 그 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권을 시간을 들여서 혹은 힘을 들여서 한 권을 다 보고 그 주인공의 인생을 따라가 보고, 거기서 내가 느껴지는 감정들을 고스란히 느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이해가 되는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정보 전달이 목적인지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책들이 사실은 그렇진 않겠지만, 비문학 책을 읽어보면 그 저자가 그런 주장을 하기까지의 다양한 고뇌의 흔적과, 그리고 사실 예시들이 들어있죠. 네. 이런 사례를 봐봐라. 내 말이 맞지 않니? 라는 그런 게 아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한 책들이 많은데, 그거를 읽지 않으면 설득이 될까요? 그 사람의 주장을? 예를 들어 제미나이가 뭐 총균세의 주장은 이거야 라고 요약을 해주면 그걸 딱 보고 그래? 가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텍스트를 읽다 보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주장들, 물론 그 책의 저자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아주 큰 격차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 안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읽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줄로 요약된 주장만 보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건 뭐 꼭 어휘력이라든지 독해력의 그거만이 아니더라도 사고력의 차원에 있어서도 생각하면서 읽는 것과 결론만 보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죠. 당연히 비문학도 전체 텍스트를 소비하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되겠죠. 저는 글을 쓸 때 제가 생각하는 주제가 점점 쓰다 보면 30% 빠져요. 네네. 이제 제가 표현하고 싶은 느낌들은 있는데 이게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거긴 한데 누구나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일단 첫 번째는 구조화가 안 되는 거는 개요 쓰고 글을 쓰시나요? 그렇게까지는 글 쓰지 않는 것 그렇죠. 같아요. 디테일하게 개요를 안 짜죠. 그래서 내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쓴다라고 하면 적어도 몇 문단의 글을 쓸 건지, 그다음에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로 할 건지 정도는 계획을 하고 짜야 3000포로 가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요를 짜지 않거든요. 아이들도 물론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그냥 산으로 가는 그런 글이 써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그래서 글쓰기가 어렵다면 개요 쓰기를 꼭 아주 간단하게라도 단어로 쓰더라도 문단을 계획하고 개요를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글을 한번 써보면 네, 3000포로 가는 거는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표현이 풍부해지는 것과는 완전 별개의 이야기인 거죠. 두 번째 질문에 또 하나 저의 생각을 덧붙여 보자면 표현이 부족한 거는 사실은 저는 어휘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얘기한 유명한 말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어휘 밖의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어휘 안에서만 내가 그거를 생각할 수 있고 묘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휘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글을 잘 쓸 수 없고 풍부한 표현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인터뷰였는지 다큐멘터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김훈 작가 아시죠? 카레 노래 남한산성 쓰신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김훈 작가님은 아직도 매일매일 사전을 한 페이지씩 공부를 하신대요. 왜냐면 아무리 그렇게 대단한 작가님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모르는 어휘가 사전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전의 단어를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더 적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인 거죠. 근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수준보다 약간 높은 텍스트를 전혀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은 어휘들을 익힐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세상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자기 어휘 너머의 세상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휘는 하루아침 느는 것은 아니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표현의 부족을 느끼신다면 네, 어휘를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한 애를 써보시고 글을 쓸 때는 반드시 개요를 작성한 다음에 쓰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